이번 시간에는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화면으로 보시면은 6번 화면입니다. 가이드는요, 마지막 장 가이드예요.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여기 격자의 모양으로 보여지는 아이콘이 그리드입니다. 선택해가지고 화면에다 그려보시면 이것 또한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껍데기만 보여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져 있으면 아까 리스트 박스처럼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어져 있는 것인지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값을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오늘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시간 조금 넘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능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조금 오버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당 한 두세 개의 컴포넌트씩 작성을 하고 확인을 해봤다라고 하면 캘린더라던가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내일 기능까지로 토탈로 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컴포넌트고 구조가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은 설명을 쭉 다 들으실 거예요. 우선은 설명을 쭉 다 들으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가이드를 보시고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을 해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하거나 함께 추가를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오로지 설명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데이터 값이 이제 표처럼 보여지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표에는 타이틀의 형태가 있고요. 타이틀.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의 내용을 보여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표의 합계라던가 소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뭐로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타이틀에 해당하는 영역, 실제 내용에 해당하는 영역, 합계, 소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타이틀에 해당하는 영역을 우리는 그리드에서 헤드 영역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디입니다. 그리고 합계라던가 소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역, 서머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표를 생각하셔도 어떻습니까? 표라고 하는 게 한 칸 한 칸 만들어져 가지고 표에 한 줄이 되고 그 한 줄이 모여서 한 바운다리가 되고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드도 굳이 그대로 설명해보자라고 하면 하나의 밴드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표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한 칸 한 칸으로 결국은 우리가 표현되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드에서 디자인으로 가는 결국 마지막은 누구냐면 셀이에요. 셀.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를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여기 테마예요. 제가 테마에다가 그리드를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하나씩 다시 드릴 건데 왜 여기서 하느냐, 밑에 미리 보기 영역에 데이터가 표처럼 들어가져 있는 형태로 보여지면서 배경을 변경하는 것대로 바로바로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추가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드 해가지고 불러옴과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에 그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부터 제가 갑자기 배경을 빨갛게 변경한다거나 노랗게 한다거나 파랗게 변경한다거나 이것저것 컬러를 바꿨을 때 미리 보기에서 노랑으로 보였던 게 파랑으로 보여지고 빨강으로 보여지고 하는 변경 요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구성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거. 그래서 우선은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제가 노랑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노랑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통의 디자인이니까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린 그리드의 전체 배경을 뭐로 하겠다? 노랑으로 하겠다. 요거까지 화면 가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해서 제가 새로 그린 녀석이나 아니면은 이미 화면에 그려져 있던 녀석이나 지금 온통 그리드가 노랗게 되는 거. 그런데 그리드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헤드와 바디하고 로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드의 이제 차일드에서 누구를 추가해 볼 거냐면 바디를 추가해 볼 겁니다. 제가 바디로 예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리 보기에서 해당하는 영역이 크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이유죠. 실제로 바디를 대표적으로 하는 거지 헤드나 서머리나 바디나 셋 다 구조가 똑같고요. 가지고 있는 속성이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디를 추가해서 요거까지는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배경을 그린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그린. 그러면 갑자기 배경이 노랑에서 그린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 얘가 뭐다? 바디다. 변경되지 않는 노랑의 배경으로 보여지는 위에와 여기 밑에 영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머리와 헤드가 되겠죠. 그래서 헤드 한번 추가해가지고 우선 비교 좀 해보려고. 헤드 한번 추가해가지고 제가 핑크 넣어볼까요? 그러면 노랑 다시 다 없어지고 핑크 보여지고 그린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바디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바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셀로 가야 되는데 봤더니 로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추가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한 칸 한 칸이 돼서 한 줄 밴드, 그러니까 로우가 되고 이 로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바운다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너뛰기 볼게요. 결국 우리가 와야 되는 건 그 한 줄줄에 있는 칸, 이 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드에 대한 디자인으로 보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드의 바디의 로우의 셀로. 이게 지금 바디를 대표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누가 헤드와 서머리가 동일하다. 결국은 헤드의 셀, 서머리의 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백그라운드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바꿔볼게요. 파랑 넣어볼까요? 파랑.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그린이 없어지고 파랑으로. 그쵸? 저희는 구조가 바닥 있는 거에서 위로 포개지는 구조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리드라고 하는 껍데기를 그렸지만 그 위에는 헤드, 바디, 서머리가 있고 헤드 위에 서머리 위에 바디 위에는 또 결국 셀이라고 하는 칸칸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파랑으로까지 세종으로 변경된 거는 알 수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스타일 속성이 하나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지느냐? 여기 백그라운드가 넥사 백그라운드 ODD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여기에서 뒤에 ODD라던가 뭐 ODD 2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백그라운드와 넥사 백그라운드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제가 넥사 백그라운드 어차피 배경이니까 여기에다 빨강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파랑 다 없어지고 빨강이 보이느냐? 그건 아니네요. 좀 두 개 다 보여지고 있네요. 이게 뭐냐? 우리가 표를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바디 영역에 디자인이 어떻게 된 게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내용이 많아지면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헷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냐? 한 줄 한 줄의 디자인이 다르게 보여지겠죠. 로우를 기준으로 쉽게 생각하면 짝수와 홀수 로우의 배경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영역은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제어됩니다. 백그라운드의 값을 넣어버리면 짝수 로우든 홀수 로우든 다 상관없이 하나의 컬러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넥사 백그라운드에다 컬러를 주면 얘는 쉽게 생각하면 짝수 로우를 기준으로 짝수 로우의 디자인을 조금 달리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뭐 속성이 전체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배경과 그 다음에 컬러입니다. 컬러도 우리가 그냥 컬러였는데 여기 넥사 컬러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컬러를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체 폰트를 다 흰색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넥사 컬러가 검정이 되면 누구라? 짝수 로우의 짝이 되는 녀석들은 이렇게 검정으로.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한 쌍으로.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하나에다가만 제어하시면 돼요. 다만 짝수와 홀수에 대한 디자인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속성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속성이고요. 여기에서 보더를 한번 넣어볼게요. 보더를. 이죠? 흰색으로.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셀에 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저는 미리 보기가 이렇게 조금 두꺼운 녀석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반복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쵸? 원래는 로우 하나에 세 줄이 들어가 있어서 막 셀이 합쳐지고 나눠지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모양은 우리가 내일 한번 꾸며볼 거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에 대해서 인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셀까지 온 거로 이제 확인이 됨으로써 이제 뭘 할 거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하고 똑같이 표현합니다. 헤드, 바디, 서머리 다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의 배경의 컬러가 이 홀수로 따져본다면 흰색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쵸? 이게 얘는 마우스 오버고요. 요거는 셀렉트. 그래서 차일드의 그런 상태값을 우리가 여지껏 안 해봤으니까 그것도 다 해보실 거예요. 차일드의 상태값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모습의 헤드, 바디, 서머리 오버됐을 때, 셀렉트 됐을 때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그리드도 추가하셔야 돼요. 헤드, 바디, 서머리 말고 드래그해서 그리드 그렸을 때 아까 우리 다른 애들처럼 보더 그레이 있고 그 다음에 배경 흰색 보여지게 그거까지는 추가합니다. 가이드에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우선은 제가 그리드 자체에도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배경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정도 주는 거는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리드 자체에 대한 거의 디자인을 본다라고 하면 그리드에 백그라운드에 흰색으로 주고 우리 보더 그레이 계열로 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그냥 이 형태로 보여지게 우선 그리드 자체에다가 줬으면 이제 헤드, 바디, 서머리를 본다라고 하면 헤드는 결국은 우리가 헤드를 봤을 때 내가 배경이 전체 동일해가지고 표현된다고 해서 헤드까지만 가가지고 배경 컬러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폰트라던가 그 다음에 뭐 정렬 이런 거 조금 디테일하게 보려면 어차피 셀까지 가야 돼서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셀에다가 결국은 그래서 배경의 컬러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 줄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만 우선 작성하시면 돼요. 짝수 홀수로 나눠서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고 보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거대로 배경의 컬러가 변경된 게 보여지고 그리드 헤드 부분에서는 폰트가 어떻습니까? 흰색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컬러를 보여주는 거죠. 셀에 들어가는 폰트의 컬러가 변경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테두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쵸? 자, 보더가. 그래서 보더를요. 라이트 그레이 정도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해서 한번 가보면 헤드가 어느 정도 조금 단계로 변경된 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가운데로 정렬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라인. 여기에서 이제 얼라인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안 썼던 거. 센터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서머리를 본다면 똑같아요. 서머리에 로우에 셀로. 아이고, 셀까지 갔어야 되는데. 필요가 없는데 잘못 추가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가 표현이 되고 있고, 백그라운드가 컬러가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헤드처럼 폰트가 흰색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가운데로 되어져 있네요. 센터로. 마찬가지로 테두리. 그리고 나서 이제 바디를 한번 해볼 건데, 바디는 헤드의 바디에 로우의 셀로 한번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전체적으로 흰색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죠? 짝수 홀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다 흰색을 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홀수에 대한 거. 그래서 짝수 홀수로 나눠져 있어서 ODD의 컬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백그라운드에 요 그레이 컬러가. 그래서 요것만 넣었을 때 전체 흰색이지만 짝수와 홀수의 로우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보더가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가 얘네들처럼 뭐 흰색으로 변경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추가를 안 하고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얘만 보고서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헤드라던가 서머리처럼 가운데로 정렬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이드는 이런 식으로 표의 구성입니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려고 그려놓은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사실상 뭐가 바디에 뿌려질지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단순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뿌려질 수도 있고 뭐 금액에 관련된 게 뿌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렬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어떤 거는 레프트로만 정렬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가운데가 필요한 걸 수도 있고 어떤 건 오른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렬에 관련돼서 헤드라던가 그 다음에 서머리에서는 테마에서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정렬을 제어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바디는 아닙니다. 바디는 그 안에 내용이 뭐가 뿌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테마에서 바디 부분은 얼라인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다만 나는 진짜로 얘가 정렬이 오른쪽으로 됐을 때 왼쪽으로 됐을 때 가운데로 됐을 때가 보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셀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결과는 우리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결과는 속성으로 잠깐 확인해 볼 수 있지만 테마에다가 그 얼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속성을 자체로 넣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디라고 하는 것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봤냐면 오버하고 셀렉트가 있어요. 오버하고 셀렉트는 뭡니까? 얘들은 상태값이죠. 근데 이 상태가 셀이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적으로 오버하고 셀렉트이기 때문에 상태값이 이제 셀에 붙는 거예요. 셀이 가지고 있는 상태 중에 마우스 오버일 때. 마우스 오버일 때. 자, 핑크를 제가 백그라운드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버 중에서도 노멀의 값이 지금 바디의 로우의 셀의 노멀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와 넥사 백그라운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로우를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오버에 대한 색깔이. 셀렉트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셀렉트도 똑같이 스테이터스로 추가해서 문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디 로우 셀 디자인의 오버 셀렉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컬러에 대해서 입력을 주셔야지 요거 똑같이 백그라운드와 넥사 백그라운드. 그래서 내가 어떤 로우를 선택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고 오버하는 거가 디자인이 제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만 한다던가 아니면 넥사 백그라운드만 한다던가 그러면 특정 로우 홀수 짝수가 제대로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셀렉트 오버.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를게요. 그리고 나머지 좀 쉬었다가 공식적으로 다음 시간은 4시 정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